연락을 잘 하다가 몇 시간 동안 연락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 머릿속으로 막 또 연락을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안 준다고?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뭐 한다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하면서 막 좀 짜증이 나. 이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 근데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졸린 목소리로 막 밥 먹었어요? 뭐 했어요? 저 잤어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이지가 슈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겪다 보니까 이 사람 이게 다구나. 연애가 오래 가지 못하는 남자들의 특징이 있나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고 주변을 한번 보면은 되게 잘생기고 아니면은 몸 좋아. 그러면 연애는 진짜 쉽거든요? 보통은 여자들이 고백 안 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남자들은 여자들이 따라 붙어요.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먼저 잠자리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근데 오래 못 가는 남자 특징 뭐냐면은 감정의 높낮이가 큰 사람. 그게 한마디로 하면은 충동성 있는 남자, 충동성 심한 남자. 그런 남자는 잘 나가다도 연애 빠그러지고 결혼하다가도 이게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남자를 결혼 상대로 선택한 여자는 진짜 보는 눈 없는 거야. 보통 조금 연애해보고 매 연애 때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뭔가 되새김질을 해야 되나? 생각이란 거를 해보고 그 다음 연애를 계속 해온 여자들은 이 충동성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한테 피해를 주고 나아가서는 좋지 못한 남편상으로 그려지는지 그거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다면은 연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안정감이거든요. 일관됨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하면은 점점 멀어지는 거야. 마음에서 멀어지고 피하게 돼. 무서워. 그럼 충동성 있는 남자들의 뭐 특징 같은 게 있나요? 그냥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충동성이 강하다 하거든요. 보통 여자들의 마음을 종잡을 수 없고 한순간에 마음이 뒤집어진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 그게 아니에요. 여자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약한 불로 계속 켜놓는 것 같아, 마음이. 그러다가 잘 꺼지지가 않아. 그리고 헤어짐을 생각할 때도 점점 진짜 오래 두고 생각하고 이거 진짜 안 된다 하고 이별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잠수 타고 한순간에 이 여자가 이유 없이 싫어졌어요. 이유 없이 정 떨어져요. 하는 게 오히려 남자예요. 그냥 이유가 없이 정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거 되돌릴 수 없고 어떻게 그 여자가 뭔 짓을 하더라도 그거 갱생이 안 되거든요. 그 남자는 되게 충동적이에요. 조금 남성성이 높은 남자는 충동성이 더 강해요. 근데 남성성이 높은데 괜찮은 남자는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되게 활동적인 거, 생산적인 거, 건설적인 것에 에너지를 쓰는 활동을 계속해. 그러니까 자기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게 남성성 다 발산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충동적인 그런 행동들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활동 속에서 그런 거를 뭔가 완화하는 사람들은 절제를 할 수가 있어. 만약에 사업을 하는 남자야. 사업 자체가 절제하는 행동이잖아요. 매 순간 절제하고 통제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는 조금 통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제를 잘 못하는 남자는 그러니까 최악의 남자로 치닫을 수 있지. 폭력적이거나 막 막말하거나 갑자기 한순간에 이 여자와 관계를 끊는다거나 걸핏하면은 이별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위협적인 말을 해. 꼭 막말하고 갑자기 뭐 이별을 고한다거나 폭력성을 보인다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렇게 누가 봐도 그거는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쉬워요. 근데 충동성을 암시하는 그런 행동들이 또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좋은 남자 같아. 뭐 충동성 자체가 그렇게 또 나쁜 건 아니에요. 또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어. 근데 점점 여자들한테 불안감을 심어주는 남자의 특징은 감정의 높낮이가 너무 이게 큰 거야. 기분 좋을 때 자기가 이만큼 기분 좋아요. 근데 기분 안 좋을 때도 이렇게 다운돼. 뭐 슬플 때도 이렇게 다운돼. 그러니까 그게 여자를 불안하게 한다니까. 그 감정의 높낮이가 엄청 큰 사람이. 근데 우리가 주변에 감정의 높낮이가 없는 친구들을 보면은 내가 진짜 막 작정하고 웃겨도 그렇게 웃지 않아. 엄청난 사건이 있어도 크게 막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않아. 근데 이 친구를 만나면 조금 재미없을 수 있어요. 아니 좀 로봇 아니야? 감정이 있나?
좀 인간답지 않네. 좀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어. 답답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대로 같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오히려 여자들은 그런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 괜찮은 여자는. 왜냐면은 일단 괜찮은 여자를 암시하는 거는 결혼 이후에 좋은 남편이 될 상인지 그걸 계속 떠올려요. 근데 보통 여자들은 임신을 하잖아요. 10개월 동안 나 배가 불러있어. 그리고 거의 애기 거의 못해도 한 3살까지 케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 상황이 급박하게 막 돌아가선 안 돼. 갑자기 뭐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 그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마음이 일관돼야 되고, 크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뭐가 사건, 사고를 안 가져와야 되고, 예상 가능한 남자가 최고인 거예요. 이 사람 믿고 우리 아이 가져볼 수 있겠다. 결혼 이후에 우리 애기 키우는 데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탱탱볼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감정이 높낮이도 막 엄청 커. 같이 즐거울 수 있지만 믿을 만한 남자, 안정감 있는 남자, 내 남편으로 삼고 싶은 남자라는 거는 안 느끼는 것 같아. 지금 결혼한 남자도 감정이 높낮이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결혼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공통점이에요. 충동성이 있는 남자라면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애초에 그냥 일관된 사람, 높낮이가 별로 없는 사람. 그냥 차라리 저는 쏟아지는 행복을 주는, 기쁨을 주는 사람보다 좀 밍숭맹숭 하더라도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게 진짜 더 큰 사랑이라니까? 그렇다고 애깅이랑 안 즐거운 게 아니라 깔깔깔깔 똑같이 재밌거든요? 근데 이 사람 성격이 막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충동성 있는 남자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지 아니면 요즘 뭐 SNS든 뭐든 그런 영향을 받아서 더 충동적인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뭐 제가 심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제 뇌피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그런 뭐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든 그런 성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이유가 어쨌든 미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성인이 되고 점점 더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도 하고 결혼을 생각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없고 가지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고 감정 표현 이렇게 든다고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면은 이 사람한테는 불편함을 주는구나.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이 생각을 쌓아가면은 점점점 자기 충동성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 10대 모습을 그대로 30대가 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어린아이로 생각이 돼. 지금 성숙한 한 여자를 책임질 수 있고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남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직 애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자기 감정 하나 조절 못해. 그리고 계속 자기가 예상치 못한 일을 벌림으로써 자꾸 이 여자의 인생도 흔들어. 자꾸 위험을 가져와. 불안을 주고 결국에는 일도 그를 때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자기 감정적으로 선택한 일들 그거 다 우리 집안 기둥을 뿌리째 흔들 수도 있다니까? 그 충동성 때문에. 근데 일관되고 계속 숙고하고 안정감을 주고 한다는 거는 절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성숙한 남자지. 그게 딱 나무의 모습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딱 기둥이 크고 뿌리도 깊게 내려진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야. 잠시 바람에 그 나뭇잎이 흔들릴 수는 있는데 이 기둥은 딱 거기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내가 옆에 새처럼 이렇게 새처럼 주변에 막 맴돌고 막 어디 재밌게 놀다 와도 딱 기둥이 서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잖아. 어디 막 바람 피고 온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집안을 망하게 할 것 같지 않아. 아니 이벤트는 연애 때 좋지. 근데 결혼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은 반갑지 않아요. 그치, 위협이야. 갑자기 결혼 기념일을 합치고 갑자기 몇백만 원 털어서 크루즈 여행 끊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 돈이야. 그 안정감이라는 느낌이 여자를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
우리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애기가 저 처음에 별로다, 안 맞다 생각 한번 든 적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애기랑 연락했을 때 진짜 연락 진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하지만 애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답장도 엄청 느리고 집에 가면은 어디 뭐 동굴 속에 들어갔는지 연락 조절이 돼. 이 사람은 아직 파악이 안 됐어. 몇 주도 안 사귀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뭐 하는지 라이프 스타일 몰라. 생활 반경 몰라. 생활 패턴 몰라. 그러니까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좀 제가 보기에 멋지다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조금 놀기 좋아하고 저는 처음에 이런 이미지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을 잘해줘야 나는 안심이 되고 우리 신뢰를 쌓아가는 건데 처음에는 그래서 연락에 대한 조금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아니 진짜 웃긴 게 원룸이었잖아요. 8평 원룸이었는데 어디 갔는지 말을 안 한대. 난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무슨 내가 원룸 집에서 화장실 가는 것까지 말을 해줘야 되냐? 이렇게 반문을 했던 거니까 애초에 나가질 않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딜 나가서 놀 거를 의심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한 거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 주, 두 주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상한 생활 반경이 그냥 회사, 집, 뭐 있었나 또? 어이가 없네. 집에 석천고군가 공부하러 카페? 그냥 그건 거야. 또 그때 사업을 막 시작할 때여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 주말에도. 그리고 갑자기 연락을 잘 하다가 몇 시간 동안 연락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 머릿속으로 막 또 연락을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안 준다고?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뭐 한다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하면서 막 좀 짜증이 나.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 근데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졸린 목소리로 막 밥 먹었어요? 뭐 했어요? 저 잤어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이지가 슈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겪다 보니까 이 사람 이게 다구나. 제가 그때부터 제가 더 연락을 안 했잖아요. 안심을 했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후로부터는 애기가 왜 이렇게 연락을 잘 안 하냐고. 그러니까 연락을 재촉하던 사람이 어떤 기점으로 완전 그냥 방목을 해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을 파악하고 생활 반경을 파악하고 스타일, 성향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안심을 한 거야. 놔둬도 되는구나. 이제까지 한 번도 뭐 불안함을 준 적이 없다니까? 불안함을 줄 수가 없죠. 아니, 저는 그래서 행복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그러면 충동적인 남자가 많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남자답지 못하게 만드는 게 나는 충동성 같거든요. 그거 그냥 기집애가 하는 행동이라고 아예 그냥 머릿속에 박혀놓으세요. 충격적이다. 아니 진짜 여자가 이렇게 감정적이잖아. 근데 나는 그런 남자를 만나봤단 말이에요. 이쁜 말 진짜 많이 해주고 어느 순간 여자로 보인다니까. 나랑 똑같이 뭐 보면은 와 아니 그 감정이 똑같아 그냥. 근데 한 명은 이렇게 안정적이어야 돼. 한 명은 이렇게 뛰놀아도 한 명은 그 자리에 있어야 이게 조화가 돼요. 그리고 아직 그런 거야. 미성숙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충동성으로 인한 자기가 피해를 안 받아본 거야. 한번 피해를 한번 겪어봐야 돼. 이게 한번 여자도 잃어보고 어디 한번 잘려도 보고 계약 종료가 돼보고 아니면 이미지가 평판이 한번 나빠져 보거나 그거를 경험해봐야 되는 것 같아.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 마이너스인지. 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여자의 믿음을 못 얻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쇼츠를 봤거든요.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운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와이프가 잠든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운전하고 있는 남편이 은은한 미소를 짓더라고.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갔어, 처음에. 그 쇼츠가 도대체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거지? 근데 그 댓글에 이거 남자라면 다 알지. 공감을 하는 거야, 막 남자들이. 그 뭐였는지 알아요? 뭐야? 나를 믿고 이렇게 잠들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신임하는구나. 나를 믿고 있는구나. 근데 나한테 온전히 맡긴 거야, 그냥. 근데 초반에 한두 번 되고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자는 자기 인정을 해주고 믿음을 주고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서 행복하고. 근데 이 여자가 불행하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행복을 주지 않고 있나? 내가 뭔가를 못 해주고 있나? 자기를 자책하게 돼. 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자존감 문제에서도 남자가 성장함에 있어서도 이 여자의 믿음이 진짜 제일 중요한데 충동적이고 예상치 못한 행동하고 일관되지 못한 행동을 계속 보여주면 나 이거 파국이라 생각해. 아니 가정을 안정적으로 일구고 싶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여자라면은 충동적인 남자 그거 만날 수 있을까? 주변에 제 친구들 거의 다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이대가 또 다 결혼할 나이대긴 해요. 근데 남편들의 특징이 있다니까? 이게 잘생기고 뭐 키가 크고 막 능력이 좋고 이 문제가 아니야. 그 어린 나이 적절한 나이대 결혼한 남자들은 그 성격이 다 똑같아. 아니, 최소한 내가 이제까지 내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은 다 남편이 비슷해. 어떤데요? 별로 말이 없고 그러니까 헐레벌레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안정적이야. 그냥 좋은 아버지 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이제 여자들이 허영심이 너무 많아서 너무 이제 남자들이 괴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미성숙한 게 문제라고 말을 들으니까 아, 남자가 강력하게 리드하거나 진짜 뭔가 안정감 있게 그런 충동적인 남자가 아닌 모습 그런 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한테 휘둘리고 여자도 휘둘리니까 자기도 덩달아 춤추고 그런 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게 뭐 레드필이건 아니 난 거기에 왜 휘둘리는지 잘 모르겠어. 레드필에서 나오는 알파메일이라고 하잖아요. 알파나 남자들이 그거를 지향점으로 삼는 것 같아. 나는 그 자기 힘든 거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뭔가 여자한테 털어놓지 못하고 진짜 그거 약하다는 뜻 아니야? 뭔가를 계속 숨겨. 나는 진짜 강해. 막 이런 모습만 보여주는 게 그게 자연스러워? 난 그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해요. 나는 나의 약점도 인정할 수 있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내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메타인지가 있는 행동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주변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자기 가족이건 자기 친한 친구건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자기 그냥 원하는 정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건강하지 못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괜찮은 여자 만나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여자 만나려고 다 이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괜찮은 여자는 나한테 불안감을 심어주지 않고 정신 똑바로 박혀있고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 주관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그 자기 자신을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게 성숙하고 진짜 내 남편감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 남자라니까? 나도 내가 이렇게 집안일하고 살 줄 몰랐어요. 제가 원래 이상형이 수인남이라 했잖아요. 나는 나중에 벌어도 내가 벌지 나한테 사랑 주고 예쁜 말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바깥일 잘하니까 내가 집안일 다 도맡아서 하게 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믿음은 한 번에 어떻게 생겨? 너가 어떤 직업을 가진다고 그 믿음이 생겨?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너의 태도로 보여줘야 되고 그게 장기간 지속돼야 돼. 한 번도 그 충동적인 모습을 안 보여줘야지. 근데 만약에 내가 충동적인 모습 보여줬어? 근데 이 여자랑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어? 그러면은 그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모습을 절대 안 보여줘야 돼. 나 진짜 달라졌다는 거 보여줘야 돼. 근데 나 진짜 안 그럴게. 나 진짜 예상치 못한 행동 이런 일 안 저지를게. 했는데 이틀 뒤에 저지르고 일주일 뒤에 저지르고 그 사람 어떻게 믿겠어. 좋은 여자라면 정신 똑바로 박힌 여자고 그런 여자라면 바로 도망가지. 어떻게 그 남자 애기를 배? 왜 그러면은 남자만 똑바로 서 있어야 되냐. 우리도 안정적인 여자 좋아한다. 이런 댓글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 맞는 말인데 보통은 누가 돈을 벌어요? 누가 그런 일을 계속해요? 보통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남자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자는 또 임신을 하잖아요. 남자도 요즘 임신 안 되는 여자 만나기도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남녀관계 기본이 지향점이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바로 서 있는 역할을 한 사람은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설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이 만나긴 하는 거지만 진짜 절대 잘 흔들리지 않는 말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남자가 이 역할을 해주면은 그래도 이 집안이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잘 굴러가는 것 같아. 완전 탈선하지 않는 거지, 이 집안이. 제가 그렇게
막 안정적이고 막 그런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애기가 똑바로 서 있으니까 내가 점점 아까 그 연락에서 아예 연연을 안 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서 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마음도 막 격양돼 있어 막. 나 불안해 막. 근데 이게 점점 내 맥박을 찾아주게 만들어줬어. 그래서 둘 다 이제 말뚝이 될 수 있는. 둘 다 죽은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뚝이 될 수 있는. 아직 멀어 보여도 괜찮아. 흔들려도 난 나일 테니까.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가. 멈추지 않아. 난 빛나